네, 와주스키입니다. 자, 시장이 좋지 않은 관계로 현 시점에서 아마 주식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예, 제가 봐도 제 관종 애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음, 이 정도 빠지면 이제 어제 오늘 해갖고 마이너스 10% 정도, 더 많이 빠진 분들은 마이너스 12에서 15 이 사이로 이제 손실권이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손실에 대한 그 마음이 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오늘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학습을 삼아서, 교훈을 삼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신호가 마이너스 2%를 치면은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날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실권에서 뭐 한 0%였던 애들은 마이너스 한 4% 정도 이렇게 뭐 통상 손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내가 매수를 할 때 어떤 기준 가격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가격을 깨면은 손절을 해야겠다. 자, 뭐 예를 들면은 모나미 같은 경우 제가 그 전에 이제 여기 가격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뭐 가격을 하나 설정한 다음에 내가 이 가격을 깨면은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식의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해놨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지키세요, 그냥. 그거를 지키면 이 시장에 대한 폭락의 두려움을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면서 이 가격에 오서는 내가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규칙을 정하면서 하시면은 급락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먼저는 두렵지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이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자,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이제 주식만큼은 좀 막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주식이 주는 참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거든요. 누구 뭐 예외 없이.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우라라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설다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라라는 얘기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종목 다시 보지만 구체적으로 선을 잡고 그리고 내가 이 지지선에서 뭐 마이너스 3% 정도 이탈하면은 뭐 손절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 정도라는 거죠. 왜냐면 이 지지라는 것도 살짝은 그날 이탈할 수도 있어요. 살짝은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어떤 가격선은 없기 때문에 뭐 이 안팎으로 2% 마이너스 2% 정도를 잡겠다. 뭐 이런 기준 정도도 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가격을 목표가는 뭐 그렇게 높게 잡진 않겠다. 뭐 4,500원만 잡겠다. 애초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과 같이 시장이 크게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은 잔고를 절반을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규칙과 룰을 정하란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러면 언제 다시 비중을 늘릴까요? 이번에 큰 폭락으로 빠진 제가 말하는 660포인트를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위에서부터 반등 나오는 걸 예측하고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다시 원래대로 잡아가는 그런 식의 매매, 그런 식의 계획적인 매매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저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크면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 이렇게 하락으로 꽂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삽질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뇌동매매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막 쫄아갖고 막 쫄아서 막 매수 못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막 정신 나간 것처럼 자신감 있게 매매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주식 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경험들을 다 한 뒤에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생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식만큼은 사람들이 너무 막연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버티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들이 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사실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난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바닥권이다, 저평가야, 이 주식은 회사 가치가 이 정도인데 아직 주목을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해서 바닥에서 버티는 거는 막연한 존버가 아니죠.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거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지금 주식을 하냐 아니냐라는 건데, 뭐 제가 몇몇 분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다 대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뭐 오른대 좋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거 자체가 오류다, 그 출발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바꿔나가고 여러분들의 그 정신 상태나 그 이 주식을 바라보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다 개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뭐랄까, 주변에서도 뭐 거저먹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뭐 야 이거 누가 얘기했는데 이거 간대, 뭐 쉰전을 막 가는 거예요. 막 몇백만 원 번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야 그래서 너 산 주식 올랐다며 뭐 하면서, 또 어떤 리딩방 들어갔는데 리딩방에서 수익 잘 내갖고 막 야 너 거기 뭐 돈 번다며, 그냥 생각 없이 오는 거죠. 그냥 뭔가 환상을 주는 시장인 것 같은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다 해보니까 확실한 룰과 확실한 규칙과 그런 거 없이 이 시장을 대응하면 필패한다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하방 밑으로 찍히는, 밑으로 눌러버리는 이러한 시장에선 더욱더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빠지는 폭은 625포인트 일단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방까지 어떤 밑에 열린 가능성을 좀 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지금도 역시나 안전하게 자금을 좀 현금화 시켜놓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럼 또 매수는 언제 하냐? 뭐 여기 뚫었을 때도 되는데 전략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일단은 반등 지점을 예상되는 255포인트, 625포인트쯤에서 매수를 분할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가지면 이 하락장에서 떨어질 때요, 올라올 때 속도도 만만치 않게 빠릅니다. 떨어지면 이게 올라올 때 속도도 만만치 않게 빠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어떤 고수익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배움을 주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비중을 절대로 늘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1000만 원도 과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도 다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고, 10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에요. 왜냐면 1000만 원에 10% 하면 100만 원이고 좀 단순하죠. 근데 마이너스 10% 되는 거 경험했죠?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날린 거예요. 1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이라는 시드도 과하기 때문에 500 밑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선택이고, 저의 이제 권한이란다. 저의 권유일 뿐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사회 선택일 뿐이에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여러분들이 처음 하고 직장인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뭐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을 쌓으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고 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무서워서 손절한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복구하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복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 들어가는지 아세요? 빅텍 사요. 이런 거 사요. 빅텍, 또 아시아나, 빅텍 아시아나, 그리고 아시아나 IDT죠. 그리고 오늘 떴던 거죠. 모나미 말고 뭐죠 그거? 모나미 말고 올랐던 거, 모나미 친구인데 죄송해요, 바로 얘기가 안 나와서. 신성통상 이런 걸 사요. 왜? 테마잖아요. 지금 지소미아가 계약이 이제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걸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또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거에 지금 투자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의, 지금 제가 언급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단기 상투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위치들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얘는 이틀 만에 20% 오른 위치고,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도 이틀 만에 16% 오른 위치고,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또 뭐죠? 내려박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테마주, 상투권, 단기 급등 종목들은요, 급등주라고 하죠. 이런 급등주들은 대응을 못하면 손실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분명 몇몇 분들 하셨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그냥 들어가는 거. 운이 좋아서 수익 나면은 어떻게 되는, 그게 더 무서워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면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런 테마주를. 그러다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쁜 습관이거든요. 이렇게 전략적이지도 못하게 들어가는 거. 이 다음에 어떤 차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예상을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보통 이런 차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갭상 갭하락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갭상을 하면 긍정적인데 갭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못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매뉴얼이나 대응 같은 게 초보자들은 없다라는 거죠. 자, 제가 잠깐 빅텍 그 시외 차트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빅텍 시외. 자, 3% 상승이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3% 상승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몸통 이상으로 상승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몸통까지는 이제 저항이 되니까 3% 상승 이러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이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뭐가 긍정적이고 뭐가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차트에 대한 유형들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 대응이 되겠습니까?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이제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과하게 물타는 행위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비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확실한 종목이 아니면 물을 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종목이 갭을 띄워서 좋아. 야, 종가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이런 위치에선 보통 여기까지 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럼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밀리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아. 그런데 또 매수를 안 하기엔 아까워. 왜냐면 여기선 밀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베팅을 했을 때 올라갔을 때는 갭을 띄워서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해. 애매한 거죠, 이런 거. 애매한 거. 그럴 때 비중을 애초에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원래 500만 원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200만 원만 하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밀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 자체를 봤을 때 난 이 흐름에 긍정적인 거라는 걸 베팅을 해서 밀릴 때 또 매수를 하는 거죠. 밀릴 때 200, 300 이런 식으로. 이게 전략적인 매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여기서 샀다가 이거 너무 이거 올라오려면 멀었는데 이거 물 한 번만 타자. 탔어요. 평단 여기. 여러분, 평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위치에서 사고 여기서 또 샀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500만 원만 투자할 게 지금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1000만 원이. 거기다 애초에 계획도 없는 위치에서 물을 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이거 자체가 뽀록을 기대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한번 이제 한번 걸려라 이걸 기대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미 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뇌동매매가 된 거고. 이렇게 매매 습관 잡으면 승산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물리잖아요.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완전 박살납니다. 언젠간 크게 박살나요. 주식 하다 보면은. 크게 수익을 낼 때도 있지만 크게 박살낼 때도 꽤 많아요. 박살났을 때 근데 문제죠. 뭐가 문제냐? 뇌동매매 또 시작해요. 다른 종목 들어가고 테마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고는 계속 까이고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현실적인 부분을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마 멘탈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걸 다시 새기자면 이 모든 게 주식의 과정일 뿐입니다. 당황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 이런 곳이에요. 시장이라는 게. 그럼 뭐가 중요하죠?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오늘 2% 빠질 줄 알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대응을 잘해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는 사람들이죠?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주식은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 차트 보는 것도 중요한데 경험도 무척 중요한 겁니다. 2, 3년은 해야 이런 하락시장도 경험을 많이 해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땐 또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구나.
뭐 이럴 때는 또 현금 보유가 최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를 전 추천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물린 거요? 그거 애초에 물 타고 이제 애매한 위치에서 물 타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거 뭐 물렸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주식은 한 방이에요. 한 방.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전이에요. 얘는 그냥 실전이에요. 주식이라는 애는 그냥 실전입니다. 실전. 우리 뭐 그런 거 뭐 비교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가 뭐 저기 뭐 월드컵 나가는데 한번 실수했다고 아 이거 한번 놓고 그랬는데 봐주면 안 돼. 이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그때 잘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그러면은 뭐 운동 선수들은 당연히 그 실전 한 번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같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상황도 해보고 전략도 짜고 경험도 충분히 쌓고 그 중에서 발탁된 선수들이기도 하겠죠. 그만큼 준비가 된 애들이라는 거죠. 거저 그 자리에 가서 막 나 좀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식도 실전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물 타서 크게 물렸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한 거고. 그게 주식이라는 걸 기억하면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늘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